자, 우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살리는 시간 인생 주식 이사부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7시 20분부터 약 50분씩 정기적인 라이브를 계획하고 있는데 라이브 예약 기능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 주말 다시 공부해서 주말 테스트 방송을 한번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화요일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주말부터 걸어두었는데 주말에는 분명히 잘 시스템이 됐는데 당일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약이 당일만 되는 건지 사전 예약이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다시 확인해서 잘 살피고 다시 주말에 테스트 방송한 이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얼리버드 7시 20분 방송을 대신해서 오늘 7월 10일 수요일 시장에서 또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한 HB 테크놀로지와 HB 솔루션에 대해서 긴급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차트 보면서 제가 지금 이 썸네일을 HB 테크놀로지 왜 급락하나 향후 대응 전략은 이렇게 지금 이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HB 솔루션, HB 테크놀로지 두 종목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HB 테크놀로지는 장중에는 일단 하락 잉태형 정도의 이런 하락세를 보이다가 거래량도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 공시가 보면은 HB 테크놀로지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해가지고 5시 2분에 오후죠. 17시 02분에 요 공시가 나왔어요. 내용을 봤더니 내부 결산 대비 검사 보고서 수치 차이가 과다하다. 원 공실이 2월 16일이었고 정정 공실이 3월 18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의도적으로 회계 부정 저지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불성실 공시에 해당이 되고 여기 보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부가 별점이 8.0 이상인 경우 하루 매매 거래 정지된다. 매매 거래 정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동건에 따른 부가 벌점을 포함하여 1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이 HB 테크놀로지가 이 하한가, 이게 시간의 시장 하한가죠. 시간의 시장 하한가가 10%인데 이 10% 시간의 하한가를 매도 잔량이 198만 8천 주, 거의 200만 주의 이 매도 물량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방송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7월 11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7월 11일 목요일 아침에 이게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예를 들면 하한가라든지 이게 이제 야간 시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한가가 10%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 하한가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3,580원까지 시간외에서 하한가가 3,580원이에요. 그럼 3,580원이면 이 가격에라도
나 빨리 팔고 싶어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한 거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하한가라도 팔고 싶어라고 하는 물량이 198만 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98만 주가 아침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예를 들면 저 밑에 하한가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20% 빠질 수도 있고 15% 빠질 수도 있고 어디까지 빠질지 잘 모르죠. 또는 뭐 한 5%만 빠질 수도 있고 어딘가까지는 빠지겠죠.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시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2월 16일 날이 첫 공시였다고 그랬죠. 이것을 3월 18일 날에 정정 공시를 한 건데 이제 자체 회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매출액이 1695억 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매출액이 1695억, 영업이익이 309억 원, 순이익이 822억 원으로 공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3월 18일에 정정 공시하면서 매출액이 1116억, 많이 줄었죠. 한 500억 이상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1억 적자. 그러니까 매출액 줄어든 만큼 309억 영업이익이었던 것이 221억 마이너스 적자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500억 이상이잖아요. 309억 영업이익 흑자가 221억 적자로 이 실적이 확 바뀐 거죠. 순이익이 822억 원에서 703억 원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이게 HB 반도체 세컨더리 투자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조합에서 처분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 처분 이익을 2월 16일에 공시를 할 때는 이것을 이익금을 매출액으로 잡은 거예요. 그게 회계를 잘 몰랐는지 아니면 약간의 이런 꼼수를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일단 이 거래소에서 이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는 이것을 니네 뭔가 부정하려고 한 것 아니야? 라고 일단 색안경을 쓰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게 그다지 그렇게 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횡령을 했다든지 배임을 했다든지 뭐 의도적으로 분식 회계를 했다든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외부 감사 과정에서 계정을 재분류한 거예요. 이것이 이 계정이 니네 거의 본 계정이냐 무슨 계정이냐 또는 이게 계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에 보면요. 예를 들면 영업이익을 하는 부분이 있고 감가상각비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그 외부에서 잡이익이나 잡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회계에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회계에서 이게 처음에 이 HB 반도체 세컨더리 투자조합의 처분 손익을 매출에 넣었어요. 매출에 넣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도 300억 흑자가 난 거예요. 이게 한 계산해 보면 500 몇 억 돼요. 지금 계산해 볼까요? 1695억에서 마이너스 1116억을 하니까 579억 원이네요. 그러니까 이 579억 원이라고 하는 처분 이익을 처음에는 매출액에도 579억 원을 넣고 영업이익에도 579억 원을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액에 넣으니까 영업이익으로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식 회계에서 외부 감사에서 이건 매출액으로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저는 제가 벤처기업 육성을 해봤어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옛날에는 전문엔젤 투자자라고 하고 지금은
전문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데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벤처기업 육성을 하는데 이런 벤처기업들이 보릿고개를 뭘로 넘기느냐면 정부의 R&D 사업이나 정부의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창업도약 패키지라든지 디딤돌 R&D 또는 팁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트 팁스 글로벌 뭐 이 RNA 뭐 이런 거 글로벌 R&D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계정을 이걸 매출액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영업외 수익으로 잡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투자를 좀 받아야 돼. 그리고 또 정부 지원 사업도 좀 받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것을 슬쩍 일부는 매출액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계정을 좀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것이 확연하게 어떤 비용은 사업화 지원 비용은 매출액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가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이 기업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HB 테크놀로지가 지원 사업을 사업화 지원 사업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들어서 스타트업이라고 본다면 1억 원을 지원해 준다. 1억 원을 HB 테크놀로지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HB 테크놀로지가 어디에다가 뭐 시제품을 만들든 원자재를 사든 어떤 솔루션을 하든 뭐 특허 등록을 하든 이렇게 할 때에 그 비용을 그쪽 기업에다가 예를 들면 내가 외주를 맡긴다거나 하면 외주 기업에다가 돈을 주니까 이게 좀 애매한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이 정부 지원금을 예를 들면 매출액에 넣기도 하고 또는 영업외 수익으로 잡기도 해요. 저도 2023년에 정부 지원금, 사업화 지원금 7,800만 원을 받았어요. 7,800만 원을 받아서 이걸로 프로젝트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한 IP도 가지고 있고 그 IP가 이번에 인천영화제에서 상영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외 수익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기업에서는 이것을 매출로 잡기도 해요. 지금 HB 테크놀로지에서 발생한 문제는 바로 그런 내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공시에서 지금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쳐서 보면 이 공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지만 불성실 공시 얘기인데 이게 계정이 바뀌면서 요것이 좀 과도하게 수치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 이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정부가 기업을 죽이겠다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건 죽여야 돼 이렇게 마음 먹지 않는 한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계정을 잘못 넣었던 것이에요. 그 계정을 외부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약간의 너네 평소에 정신 차려서 똑바로 해야지 잘못해서 혼나는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뭐 벌점 좀 뭐 낼 수도 있고 불성실 공시 뭐 법인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할 수도 있겠죠. 하려면.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이것을 내고 본다면 회계 부정을 의도적으로 저지르려고 했다라고까지는 보여지지 않아요.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런 회계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R&D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심사도 다니고 있고 계속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런 걸로 볼 때 이 문제는 사실상 하한가를 가야 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시간외에서 하한가까지 밀렸고 하한가 잔량이 지금 현재 198만 8천 주 이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 7월 11일 아침에 이 주가가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만약에 이제 3,580원까지 지금 시간외 하한가 10%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198만 8,042주가 하한가 잔량이 쌓여 있어요. 나 하한가라도 빨리 팔아야 되겠어 하고 200만 주가 쌓여 있다는 거죠. 198만 8천 주니까 거의 200만 주에 가깝죠. 그러면 이 물량이 내일 아침에 만약에 쏟아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일 주가가 급락해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이 기업의 펀더멘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계상의 실수 내지는 회계상의 부주의, 회계상의 과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회사가 정말로 나쁜 짓을 해서 배임, 횡령, 뭐 어쨌든 나쁜 짓, 뭐 사기치는 일을 하려고 했느냐? 이 회사가 그런 일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기업이에요. 이 HP 테크놀로지가 지금 기업 내용을 보면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죠. HPSP의 지분 4.76%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HB솔루션의 지분 21%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해 봅시다. HPSP의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5% 잡고 대략 1,600억 원의 이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1,600억 정도의. 그 다음에 HB솔루션의 지분 21%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6,390억이에요. 그러면 6,390억 원에 곱하기 0.22를 하면 대략 1,341억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약 3천억 원 정도 돼요. 3천억 원의 순수하게 지분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것이 HB 테크놀로지가 HB 솔루션하고 HPSP하고의 지분 가치만 따져도 3천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4,200억 원인데 이 HB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HB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 재료라든지 OLED 장비에 관련한 재료라든지 이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이거는 뭐 터무니없는 그런 이런 회계 부정을 저지르거나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단순한 제가 볼 때는 부주의라고는 해야 되겠죠. 부주의 내지는 회계 담당자의 실수 또는 어떤 회계 지식의 부족 이런 걸로 일어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되고 벌점을 뭐 많이 받아서 거래 정지되고 이럴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7월 11일 목요일 아침에 이 주가가 급락하게 된다면 저는 열심히 사겠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버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신규로 사시는 분은 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일단 악재가 나왔으니 소나기는 피해라. 일단 피하고 나중에 뭐 다시 사면 되지. 뭐하러 떨어지는 칼날을 잡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100% 맞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지금 불확실성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시장에서 주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8월 2일 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한대요. 그럼 8월 2일까지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떨어지겠네. 내일은 떨어지겠죠. 7월 11일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이 8월 2일까지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해프닝인데 또 다른 사람들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이게 지금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다가 불성실 공시 법인에다가 막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무서워. 무서우면 내용을 잘 모른다고 본다면 무서우니까 팔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도적인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라든지 또는 분식 회계라든지 뭐 사기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회계에 대한 지식 부족이거나 회계 담당자의 어떤 뭐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이거나 어찌됐든 간에 뭐 잘못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그렇게 큰 과실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 감사를 그래서 받는 것이고 외부 감사에서 바로 잡았고 바로 잡아서 정정 공시를 했고 어찌 보면 절차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치의 차이가 너무 크다. 대략 579억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579억 원도 의도적으로 여러 군데 나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출에 넣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차이가 나고 순이익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을 매출에다가 넣지 않고 처음부터 매출이 아니라 이것을 예를 들면 영업을 수익으로 잡았으면 영업이익이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어차피 순이익은 같아요. 이익에다 넣을 것이니까 이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이 579억이라고 하는 이익을 매출액에도 넣지 않고 매출액에 들어갔으니까 영업이익이 된 거예요. 매출액에 안 넣었으면은 영업이익도 안 들어가요. 당연히. 그러면 영업의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익에는 어차피 들어가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인데 이 회사의 순이익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매출액에 넣었다라고 하는 오류가 있었던 거죠. 이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이 불성실 공시 법인을 지정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몰라요. 근데 이 문제는 해프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라면 내가 투자를 실제로 주식 매매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라고 하는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방에 원샷 몰빵을 쳐가지고 이 종목에다 목매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히 분산 투자하고 또 분할 매수한다고 본다면 저는 이 주식이 7월 11일 아침 급락하는 자리가 어찌 보면 매수 포인트가 아닐까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은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봤잖아요. HLB 보셨죠? 최근에 HLB가 갑자기 하한가 두 방을 맞았어요. 이게 보세요. 하한가 두 방을 맞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HLB는 이 갭은 무조건 메꾼다. 이거 저는 이거는 공식 같은 거예요. 공식이야. 그냥 수학 공식. 이 갭 메꾸는 데까지는 간다. 진짜로 갔잖아요. 가는데 4일뿐이 안 걸렸어요. 4일. 물론 이제 한 달 동안 고생했겠죠. 이렇게. 이게 두 개의 하한가를 맞았는데 한 개의 갭을 메꿔 놓고 좀 쉬고 있다가 나머지 갭을 다 메꾸는 셈이 됐죠. 결국에는
이 HLB의 이 급락도 해프닝이 된 거죠. 이제 이 위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 HLB도 여기에서는 안 사겠어요. 그러나 이 밑에서는 산다는 거죠. 최근에 그게 무슨 기업이었더라? 메디콕스인가 환기 기업이 있는데, 메디콕스 맞나? 메디콕스인가? 메디콕스? 이 메디콕스가 이게 기업이 환기 기업이에요. 그런데 요 종목이 이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한다고 하한가를 갔어요. 바닥에서 잘 올라갔죠. 이 바닥 거래량으로.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막 주가가 급락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항상 기회가 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 주식나무 특강이라고 이 일정 매매 유상증자 한다고 주가 떨어지면 아이고 땡큐야 박수 쳐야 돼.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식 사야 됩니다. 무서워서 막 파는 물량을 나오면 그걸 걷는 거예요. 프로들이 누가 바겐 헌터들이 바겐 세일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그 다음날 하한가 갔어. 제가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작고 환기 종목이라서 공식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에게 추천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식 투자 이렇게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야 메디콕스가 제3자 배정 한다고 하한가를 갔어. 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오히려 올라가야 돼. 저거 내일 아침에 주사라. 무조건 사야 돼. 바로 올라갑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게 이 위에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야.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로 말도 안 되는 그냥 유상증자다 하한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HB 테크놀로지가 이 말도 안 되는 그 3,580원 시간외 하한가를 갖고 200만 주가 하한가 잔량에 쌓였어. 이 물량이 7월 11일 날 아침에 쏟아진다면 주가가 뭐 10% 하락할지 15% 하락할지 20% 하락할지 아니면 정말 하한가 30%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30% 하한가 떨어진다면 다 주사야 돼. 그냥 있는 돈 다 쳐발라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나 혼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 감당할 만큼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러면 HB 테크놀로지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수급이 묘해요. HB 테크놀로지를 개인들이 샀어요. 왜? 떨어지니까. 뭣도 모르고 떨어지니까 산 거예요. 와 이거 전고점 돌파했는데 떨어지니까 기회다라고 산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외국인하고 이게 엇갈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걸 한번 보죠. 이게 없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내놓을게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360만 주를 사고 외국인이 36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면 시간외 잔량으로 나와 있는 것은 누구냐? 이 360만 주를 산 이 물량이 겁먹은 거예요. 겁에 질려서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팔아야 되겠네. 무조건 팔고 보자. 이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물량을 누가 살 거냐? 내가 볼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삽니다. 아니면 프로들이 사요. 저 같은 프로들이 사겠죠. HB 솔루션을 보세요. HB 솔루션 어떻게 됐어요? 오늘 개인들이 58만 주를 팔았어요. 왜?
왜 HB 솔루션은 58만 주를 개인이 팔았을까요? 하한가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쏟아진 것이 뭐예요? 아이고 나 죽네. 나부터 팔자. 막 이게 이제 손절 기준을 못 잡고 이것을 떨어지니까 아이고 나 죽어. 나부터 팔자 하고 막 던진 거예요. 시장가로. 그러면 그 시장가로 던지는 물량을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많진 않지만 기관이 조금 받았네요. 어? 그죠? 여기 내외국인도 있어요. 프로들이 좀 받았겠죠. 내일 아침에 HB 솔루션도 좀 떨어질 겁니다. 제가 HB 솔루션을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서 우리는 지금 한번 팔았어요. 이거를 한번 팔아가지고 이것이 내려와라. 내려오면 다시 산다.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이 혹시 떨어진다면 우리는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물량들 빠지지도 않았고요. 이게 이제 오늘 거래는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거래의 상당수는 개인이 판 걸로 보여요. 개인이 지금 58만 주 매도가 저기 잡혀 있는 걸 보면 16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60만 주 정도를 개인들이 지금 저 수급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물량이 내일 아침에 또 나올 텐데 이 나오는 자리가 저는 어찌 보면 기회가 된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적절하게 마음 편한 정도의 자기 마음 편한 정도, 자기가 감당할 만큼의 수준으로 비중을 정해서 10%면 10%, 20%면 20%, 총 투자 금액에서 그만큼의 비중을 정해서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면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좋은 그 매매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으로 분할 매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2분할, 3분할, 10분할까지 가능해요. 10번 나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8월 2일 날 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될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오류를 바로잡는 이런 수치상의 변화일 뿐이지, 이게 이 HB 솔루션이나 HB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그거 몇백억 수치상으로 꼼수를 써야 될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제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뭐 회사에서 잘못하면 심할수 쓰고 이렇게 하는 정도 구두로 징계 먹고 너 좀 똑바로 해. 정신 좀 차려. 이렇게 훈계 듣는 건 가능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너 감봉해. 너 징계 먹고 뭐 이렇게 강등돼야 돼.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안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겁먹은 개인들이 마구마구 던지는 내일 아침에 이 급락의 장소가 오히려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HB 솔루션이나 HB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잠 못 드는 분이 계시다면 참 남은 시간 편안히 주무시고 또 내일 아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이 3시 28분이에요.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이거 내일 아침에 얼리버드 방송을 유튜브 회원님들께 해드리기로 한 약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유튜브 이게 예약 기능이 내가 서툴렀는지 예약을 미리 해놨는데 2, 3일 전에 해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바빠요. 제가 이제 또 다른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드리고 자자.
누군가는 내일 아침에 7시 20분에 제가 방송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와서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좀 서운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방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올려놓으면 잠 못 드는 분이 HB 솔루션 막 검색하고 HB 테크놀로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검색하다가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본다면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남은 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좀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그래서 마음 푹 놓고 기다리시다가 오히려 큰 수익으로, 더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죠. HB 솔루션, HB 테크놀로지의 회계 오류에 의한 공시 번복 때문에, 공시 정정 때문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사가, 그 공시가 떴어요. 그 부분 해프닝이다. 그러면 그렇게 큰 위험한 문제까지는 안 갈 수 있다. 그러나 주가는 떨어진다. 왜? 이러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내용을, 이 회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저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면서 이런 정부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떤 특별 이익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것을 매각을 했다든지 해서 특별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특별 이익을 어디에다가 넣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계정에다가. 그 부분에서 지식의 오류가, 지식이 부족했든지 부주의했든지 어떤 오류가 발생한 것이지, 이게 징계를 먹을 만큼의 회계 부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닌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버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로 매수하실 분은 자기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분할해서 사신다면 아무런 위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HB 솔루션과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AS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신청,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3시 32분이 됐습니다. 이 방송 혹시 보시는 분은 제가 밤늦게 이 HB 솔루션과 HB 솔루션 테크놀로지 급락 때문에 혹시라도 고민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방송을 올려드렸으니까 좀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고 편안하게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